지금 오늘 최강욱한테 유죄를 선고한 사람들부터 보겠습니다. 김명수가 유죄 쪽에 섰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강욱은 유죄다, 배지 떼야 된다 하는 쪽에 서버렸어요. 김명수는 아무래도 지금 임기를 마치면 바로 검찰 조사실로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날 좀 봐서 잘 봐주소 하는, 잘 좀 봐달라는 압으로 보이는,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안철상 대법관은 제가 이전부터 중도 보수라고 분석해 왔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찬성, 즉 유죄 판결을 내리는 쪽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좌성향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있었던 민유숙 역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즉 최강욱은 무죄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판결 내용이 뻔한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거예요. 이를테면 살인범이 있다 칩시다. 살인 도구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이것을 포렌식 하는 데 있어서 살인범이 참석 안 하면은 이것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아 가지고 그 범죄자를 풀어줘야 됩니까? 이런 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유숙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즉 소수 의견의 기록을 올렸습니다. 아마 평생의 기록으로 따라다닐 겁니다. 김선수, 이 사람은 민변 출신의 좌성향인데 오늘 판결에 부담을 느꼈는지 회피를 했습니다. 회피 사유는 뭐 중요하지 않죠. 왜 회피했는지 보다도 회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희,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법 연구회고 이재명 소부의 주심을 맡았던 사람이고 좌성향이 분명한데 이상하게 유죄 찬성 쪽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제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역시 유죄 확정 판결에 가입했습니다. 김상환, 이 사람은 국제인권법 연구회고 좌성향인데, 좌파인데 그래도 오늘 유죄 쪽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노태악, 중도이면서 약간 불명확하다라고 제가 판단했었는데, 제가 여기 빨간 이름을 써놓은 이쪽은 다 좌파로 저는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분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노태악이 유죄 쪽에 섰습니다. 이형구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역시나 최강욱 유죄 반대하고 무죄 쪽에 섰습니다. 이 무죄 논리가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천대엽, 중도 진보로 제가 약간 좌성향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 사람도 유죄 쪽에 섰습니다. 그런데 뭐 반드시 이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판결을 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오경미, 이 사람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으로 이 최강욱 사건을 1년 가까이 손에 쥐고 있었어요. 홀딩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 소부에서 판결이 안 나니까 이제 대법원은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4명의 소부가 3개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이 소부 주심인데 소부 주심을 맡고 있으면서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전원 재판부로 회부가 되거든요. 이걸 전합이라고 하는데 전합 회부를 오경미가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자기가 4명의 소부 소속 대법관들이 있는데 그걸 설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4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비토를 하면은 전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전합이라고 하죠. 이 오경미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전원합의부에 넘겨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지금 며칠 앞두고 있습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25일, 약 일주일 앞두고 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이분들은 모두 유죄 쪽에 섰습니다. 그럼 무죄 쪽에 선 사람이 딱 3명이네요. 이 3명은 완전 골수로 제가 기록을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아까 얼굴 보여달라고 했는데 얼굴 여기 나갑니다. 오경미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형구 대법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 되는 논리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증거 은닉범이 김씨가 이제
이 PC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을 검찰이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은닉범이 본범인 이 정경심이 본범 주범인데 본범으로부터 증거 은닉을 교사받아서 소지 보관하고 있던 본범, 즉 본범이면은 정경심이라 그랬죠. 정경심 소유의 정보 저장 매체를, 이거 하드디스크입니다.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 라고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이 요 얼굴 나오는 요 세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절대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이 하드디스크가 검찰에 넘어가 가지고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였는데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물은 다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지만 최근 들어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 증거를 피의자가 확인을 해준 경우만 증거가 된다는 희한한 법이 생기면서 이 법이 이번에 작동할 뻔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줬다 하는 것이 증거 은닉범이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줬거든요.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양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정경심이가 하드디스크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된다 라면서 정경심 등은 전자정보에 관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되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100% 확실하게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범죄인 아무도 못 잡아넣습니다. 자, 지금 제가 특히 오경미 대법관은 평생 오명을 달고 살아야 한다 라고 아까 주장을 했는데, 법관은요, 특히 대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법도 법이지만 양심도 중요한 건데, 인간의 양심을 저버릴 때는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어느 분께서는 이걸 왜 형사처벌을 해야지 그냥 양심에다 묻고 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건 정말로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사는요, 판결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사가 옷을 벗거나 책임을 지거나 쇠고랑을 차고 깜빵에 가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왜냐? 판사한테는 그 정도 권한을 줘야 된다. 자기 판결에 대해서 책임 안 져도 된다 하는 그것이 현대법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상식이기 때문에 판사를 판결 내용으로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